가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부들 마음도 술렁입니다. 신나게 지내자고 가세! 도박 1년을 기다려온 바로 이 녀석들. 전어를 맞이하기 위해서죠. 가을 바다를 소란스럽게 깨우는 주인공. 고소한 가을 전어의 향기 속으로 오늘 빠져보겠습니다. 한려수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삼천포. 너른 바다와 점점이 박혀있는 섬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한가로운 바다 풍경과는 달리 삼천포 항구는 드나드는 배들로 분주하기 그지없습니다. 반가운 가을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바로 삼천포 하입니다. 그 유명한. 아마도 여기서 반복되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가지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낭만적인 시간보다는 가을에 우리 밥상에 오를 그놈. 이거 벌써 짐작들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짐작을 따라서 오늘의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그득그득 전어를 부려놓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걸까요? 전어를 나르는 사람들 정신없이 정정걸음을 칩니다. 전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잘 죽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빨리. 어시장에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대우가 다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녀석을 살려두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데요. 명절은 가까워오고 이달 생활비며 아들 학비를 보태줄 녀석들이기 때문에 지금 힘있고 싱싱하게 살아있어 줘야 합니다. 아씨, 지금 애소금 12개냐가 안 박아. 제일 맛있어요. 저 4천망에 제일 맛있어. 4천망에 최고 맛있어. 네, 요라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전어는 경매 순서도 1번입니다. 노란색 바구니에 저마다 잡아온 전어를 담아 레일 위로 올려놓으면 순서에 따라 한 바구니씩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김채선! 전어는 그날 어획량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경매사들의 눈치 작전도 치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깃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고기 주인들은 경매사에게 끊임없이 수신호를 건네봅니다. 전어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남쪽 끝 삼천포항 전어는 잡히는 족족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항구는 좀처럼 잠이 들 줄 모릅니다. 금어기가 끝나는 7월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까지 삼천포항은 전어잡이 어선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달도 숨어버린 깜깜한 새벽, 벌써 전어를 맞으러 갑니다. 전어철이면 어부들은 밤잠을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전어가 새벽 동트기 전에 하고 해질 물어 그때가 대부분 구동이 많고 그때 좀 많이 잡힙니다. 밤에 조업을 하는 이유는 전어가 한낮엔 뻘에 가라앉은 먹이를 먹지만 밤에는 수면 가까이 올라와 물에 떠다니는 먹이를 먹는 전어의 습성 때문입니다. 해류의 흐름을 알기 위해 배드병을 띄웠습니다. 여기 물 따라 참 멀리 갈 때는 물 조르고 새기고 이제 물이 이제 잔잔해졌다고 봐야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구멍을 가집니다. 가장 물살이 느려지는 물때를 택해 그물을 풀어냅니다. 전어는 눈이 밝고 동작도 빨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어는 잠깐 물대에 걸리기 때문에 금방 빼야 된다. 드디어 올 곳이 왔나 봅니다. 퍼덕거리고 올라오는 전어들. 그물코에 머리가 꽂힌 전어가 바르르 성질을 냅니다. 성질 급한 전어가 행여 다칠세라 고기를 빼내는 어부의 손길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가을 한철에만 찾아오는 귀하디 귀한 손님이니 이렇게 상전대접을 해줘도 될 듯합니다. 첫째는 물 조류가 좋고 뻘이 좋고 또 요 바다가 완전히 오염이 안 됐다고 봐야죠. 요즘 잡히는 전어는 꼬리에 노랗게 기름이 올라 있어 황금 전어라고도 불립니다. 잡은 즉시 회를 쳐먹는 게 가장 맛있는데요. 전어를 가르더니 속에서 전어 내장을 발라냅니다. 이게 소변 고진다고 하는 전해밤입니다. 전해밤. 버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걸 그냥 소금에 찍어 먹네요. 여기 약입니다. 약. 전해밤이 여기 우리 경상도 말 셉소리마에 여기 썰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부는 전어 다루는 솜씨도 남다릅니다. 양쪽에 수세미 역할로 때가 이게 빼 요래갖고 요 안에 피대를 싹 빼준다니까. 요즘 전어는 뼈가 부드러워 이렇게 통째로 쓱쓱 썰어 먹어야 제맛이 난답니다. 머리살부터 싫으면 그런 또 이유가 있다. 기름기가 오를 대로 오른 전어. 살이 아주 탱탱하네요. 저는 원래 또 양파하고 육궁합니다. 그만. 양파 위에 전어회를 한 젓가락 푸짐하게 올려놓고 막장에 찍어 한 입 가득 싸서 먹습니다. 남자 욕 빠진 게 아마 한입 따갖고 먹어봐라. 입안에 퍼지는 그 싱싱함과 고소함이란 영락없이 가을의 맛입니다. 해는 지금 이때 한가지 전에 찬바람 나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제일 해를 많이 먹고 제일 맛있을 때고 해가 추수 지나고 나면 이제 구이용으로 구이를 많이 해가 먹고 그래. 오랜만에 삼천포에 와보니 이곳 풍경도 참 많이 변했군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5개의 다리가 생기면서 섬 아닌 섬이 된 곳도 있는데요. 과거와는 또 다른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위풍이 굉장합니다. 위풍당당하다고 그러더니 다리가 그렇게. 하지만 조금만 배를 타고 나가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섬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찾아가는 곳은 예로부터 전어잡이로 유명했다는 마도라는 섬입니다. 말 키우던 섬인가 보네. 한때 이 작은 섬이 삼천포 전어 어획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했다고 하니 주민 전체가 전어잡이에 매달렸을 테죠. 아담하고 정겨운 섬마을의 모습은 연희섬과 다를 바 없는데 이곳이 왜 그렇게 전어잡이로 유명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네, 아이고 전어로 음식을 만들고 계시나 보네요. 전어가 오늘 고초인데 살만 쓰는 게 아니라 뼈까지 쓰니까 예. 척뚝척뚝 이래. 전어잡이가 시작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전어를 나누어 먹으며 만선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먹을 바로 그 음식을 만드는 중입니다. 뼈째 썰어낸 싱싱한 전어회에 구할 수 있는 온갖 채소를 한데 넣고 초장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쳐냅니다. 접시고 이런 데 줄게. 그 상태를 놨거든.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닌가 봅니다. 밥 한 무더기를 양푼째 통째로 쏟아넣고 슥슥 비벼대는데 내 소리는 내가 봐요. 더 여있어, 더 여. 그럼 더 여있어, 더 어찌나 침이 넘어가는지 지켜보던 할머니 못 참고 한 입 청해 맛을 봅니다. 내 손씨가 맛있지. 내 손씨가 맛있다. 내 손씨가 맛있다. 쌀이 부족한 섬마을. 지천으로 올라오는 전어 덕분에 밥 한 덩이로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전어 맛으로 사람들은 가을이 왔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에배 나왔으면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이래갖고 먹고 전에배 하자 이런 전에를 이렇게 비벼갖고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로 우리는 이래 이제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먹는 거지. 그런 게 먹어본 맛이. 전어 회무침 비빔밥. 새콤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마을 아가씨. 예. 얘는 굽는 거예요? 예. 얘 전어는 구워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어. 전에가 예 9시월 되면 지림이 자꾸 오리거든요. 아하. 추워지면 칼로가 이리 썰이면 칼에 막 지름 끼끼 밀립니다. 9시월 전에는 며느리가 먹다가 도망을 가다가 살기가 싫은 게 도망을 갔던가 어쩌던가 전에 맛을 보고 또 돌아오면서 냄새가 그리워서. 예 어찌 맛이 신기하나. 그럼 우리 여사님도 다시 도망갔다 오신 분이지. 냄새가 그리워서 오셨어요? 남편이 그리워서 오셨어요? 전에 맛이 그려서. 전어. 전어 굽는 향기는 반경 1km까지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전어를 구우면 온 동네에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먹을 수 없었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전어구이는 이렇게 머리부터 통째로 뼈까지 씹어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다른 생선이 흉내낼 수 없는
가을 전어 특유의 고소한 풍미는 바로 전어를 구울 때 뚝뚝 떨어지는 이 생선 기름 때문이죠. 가을이 되면 전어의 지방 함량은 봄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높아지고 그만큼 맛도 영양도 높아지는데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가을 전어는 봄 전어보다는 지방 함량이 서너 배로 많죠. 따라서 고소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 EPA가 대단히 풍부합니다. 따라서 동맥경화, 뇌졸중 등과 같은 순환계통의 스님병을 예방하고 암 발생을 억제하고 그리고 머리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그리고 빼째 먹기 때문에 칼슘 섭취율이 많아서 어린이들의 발육 촉진과 어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최고의 웰빙 수산물이죠. 한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전어를 새끼줄에 엮고 있습니다. 전어가 한참 나는 철에 전어를 말려놓고 두고두고 먹기 위해서겠죠. 전에 배 따가지고 헹궈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쪄 먹으려고요. 쪄 놓으면 맛있어요. 그만큼 이 마을엔 전어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언제부터 마도에서 전어잡이가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도에는 전어잡이를 하며 불렀다는 갈방아 소리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노래의 시작은 방아찌으며 부르는 애잔한 가락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앞소리꾼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어부들은 추임새를 넣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방아찌 있는 것하고 전어잡이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노래 가사 속에 갈방아 소리가 나와.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무 솔껍질이다. 소나무 껍질. 이건 뭐 했을 거예요? 솔껍질. 그거를 옛날에 맨살을 썼거든요. 이 솔껍질입니다. 솔껍질 맨살을 써가지고 네. 배가 안 되게 해가지고 그 이제 솔껍질을 해가지고 이 방아를 쪄서? 예, 그래 갈름이 되는 거예요. 옷에 염색하듯이. 아하. 그래서 이게 갈방아 이제 이걸 찍으려면은 한 5시간, 6시간을 찍어야 됩니다. 아휴. 그정 우리 요 마루가 제일 먼저 생기고 제일 오래되고 제일 어장도 크게 하고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잘 끊어지지도 썩지도 않는 나이론 그물이 나오지만 그 옛날엔 전어를 잡는 그물조차도 이렇게 손수 개발하고 제작해야 했습니다. 전어잡이가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마도 어부들은 그 고단함을 이렇게 노래로 달랬던 것 같습니다. 소금에 굽고 전어 머리는 깨가 서말 밤젖은 사돈댁에 보내라. 어이야 어이야 그런데 노랫말 속에서 사돈에게 보냈다는 전어 밤젖은 어떤 음식일까요? 육지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마도 사람들조차도 맛보기 힘든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어 밤젖이라 하는 거는 담아가지고 먹으면 사돈네 집에도 잘 안 주는 겁니다. 맛이 있어서. 예, 참 이거는 하나 귀한 손님이 오시면 드릴까 그러기 전에는 잘 안 줍니다. 전어 밤젖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차려보세요. 여기 밤아입니까? 이 밤요 있네요. 요 밤이 요게 전어 밤젖에. 전어 한 마리 배를 갈라봐야 밤털보다 작은 양밖에 얻을 수 없으니 귀하니 귀할 수밖에. 밤이라 하고 밤젖이라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마도 사람들이 전어 밤젖을 최고로 치는 것은 그 독특한 맛 때문입니다.
삭혀진 젓갈인데도 짜지 않고 전어 특유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데요. 갖은 양념을 해서 쌈을 싸먹거나 밥에 얹어 먹으면 별미라 이곳에선 밥도둑이라 통합니다. 사천에서도 오직 마도 사람들만 먹었다는 특별한 요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전어찜입니다. 전어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나무젓가락 위에 조심스럽게 올린 다음 시간을 두고 푹 쪄냅니다. 찜통에 김이 올라오는 동안 할아버지는 양념 손질을 돕습니다. 전어잡이를 하던 한창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신가 봅니다. 차를 보면 요새는 장비를 해야지만은 옛날에는 사람들은 좀 눈을 갖고 육안을 보고 전어가 꽁지 있지 꽁지를 물로 타고 치는 거예요. 물로 치든 그러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이제 많이 뭉치면 벌게 붉어 갖고 되게 붉은색이 나요. 그래가 잡고 그래서. 평생 전어를 잡고 전어를 밥상에 올리며 다정하게 늙어가는 노부부처럼 어느새 전어도 깨소금 냄새를 풍기며 익어갑니다. 이렇게 푹 쪄내면 전어에는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살도 아주 부드러워지는데요. 전어찜은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르신네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죠. 다 쪄진 전어에 양념장을 한 켠씩 한 켠씩 정성껏 얹어 짜지 않도록 살짝만 익혀내면 맛깔난 마도식 전어찜이 만들어집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꿀먹는 모양새가 마치 이곳 사람들을 닮아 있는 듯합니다. 마도 사람들에겐 전어가 단지 음식일 뿐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가져다주는 생선이었습니다. 옛날 마을 사람한테는 전어 참 고마운. 옛날에는 1년 이 한철 벌어 한 4개월 벌어 6개월 벌어 가지고 1년 내먹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많은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켜 번듯하게 키워낸 공도 모두 전어덕으로 돌립니다. 3남 3녀. 그럼 다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래 전어 잡아가지고 학교 보내고 먹고 살고 그랬지요. 이제 전어로 키워낸 자식들은 모두 섬을 떠나갔지만 전어를 잡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은 할아버지 할머니 전어 밥상에 아직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다. 맛 좋다. 전에 팔아가서 알로저 지네가 사가지고 배져 씹는 거 옛날에는 가마예요. 집가마예요. 그따 파는 기라요. 이거 참 쉼없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네요. 네, 요 손바닥만한 생선을 들고 사람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가을 전어 머리에는 깨가 3마리라니, 또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느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맛으로 우리네 마음을 차지한 생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왜 하필 이 생선에 돈전자를 써서 전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게 값이 싸서 서민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인데 과연 이게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국어사전에도 이 생선의 이름에 돈전자, 물고기 어자를 쓰고 있습니다.
등 부분의 모양이 옆절의 네모난 구멍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요?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에는 내륙 사람들이 돈을 따지지 않고 사 먹을 만큼 맛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을 전어를 비단 한 필과 맞바꿀 정도였다니 얼마나 대접받는 생선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서유구의 임원 경제에 보는 것 같으면 이 전어가 얼마나 고기가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따지지 않고 샀다 해서 전어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작기만 잡으면 많은 사람들도 많이 팔리고 해서 그 섬에 계시는 분들은 주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그건 1년 중에서도 딱 한 차례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풍미 때문일 겁니다.3월달부터 6월달까지 산란이 끝나고 나면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동면을 하기 위해서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성분 내에 지방계 축적이 가장 많은 시기가 9월에서 10월달 되겠죠. 그래서 지방분이 많다 보면 뿌이용을 하면은 냄새도 좋고 지방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전어 맛이 제일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성분이 풍부한 이유는 주로 뻘밑이나 풀밑, 흙 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먹잇감이 풍부한 곳은 물살이 세고 수심이 얕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전어의 서식지는 주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천만 역시 사천강을 비롯해 주변의 수많은 강의 지류가 흘러드는 곳이죠. 전어는 주로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지만 기수역이 발달한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도 두루 잡히는데요. 최근 수온이 높아지면서 서해안 일대에 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선 두 척이 전어를 동그랗게 에워싼 다음 그물을 당겨 올리는 대규모 전어잡이가 이루어지는데요. 해마다 어획량이 늘어나고 시기도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충남 서천의 홍원항은 조금이라도 일찍 전어를 맛보려는 식객들의 발길로 요즘 꽤나 분주합니다. 서해안은 전어가 엄청 많이 나고요. 해마다 축제를 해요, 여기. 흔히 먹는 전어 요리 외에도 이곳엔 서해안 지역 특유의 전어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제철에 나는 해산물을 푸짐하게 넣어 매운탕식으로 끓여낸 전골이 아주 이색적입니다. 이거 전어 잡힐 때 전어만 먹는 게 아니라 대화랑 꽃게랑 나오면 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때 철 따라서 혹시 먹는 음식이에요. 꽃게의 시원한 맛과 전어의 쫄깃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냅니다. 전어살을 양쪽으로 퍼떠서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 전으로도 부쳐 먹습니다. 다른 생선전보다 살도 부드럽고 특유의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옛날엔 제사상에도 자주 올랐던 음식이죠.
고소한 맛을 더한 전어튀김은 튀김옷이 얇아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방질이 녹아들며 더욱 바삭한 맛을 내는데요. 전어구이 못지않은 풍미를 냅니다. 옛날에는 가시랑 있어서 이 음식을 알아주지 않는데 지금은 가시랑 발라갖고 뼈를 발라갖고 해서 부침도 해먹고 튀김도 해먹고 그런 어른들도 잘 잡수시고 애들도 잘 먹고 아주 다양한 음식이에요. 제철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어 요리도 사람들 기호에 맞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깔이 쓰레기라고 하나? 그게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먹기 불편함 없이 편하고 밥을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고. 여기 있어.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지만 그 옛날엔 산지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생선이었죠.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내륙 지방에서는 한철 나는 전어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발효 음식들이 발달했습니다. 함경도에선 가자미 식혜와 마찬가지로 전어로도 식혜를 담가 먹었다고 합니다. 전어와 무를 손질해 소금과 고춧가루에 절인 다음 기장으로 밥을 지어 함께 버무립니다. 여기에 엿기름과 생강즙을 넣고 보름 정도 삭혀서 먹는데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쫄깃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더해지고 더욱 부드러운 맛을 얻게 됩니다. 전어가 삭히는 데에 그 엿기름하고 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삭혀주는데, 뼈까지 무르게 해주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단맛이 나는 배추 속과 전어 젓갈을 이용해 별미로 김치를 담가 먹었습니다. 쌀로 풀죽을 쑤어 넣고 양념을 만든 다음 쌉싸름한 밤젓으로 맛을 내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로 특이하게도 제피가루가 들어갑니다. 예, 제피가루 넣는 이유는 이 밤젓의 그 비린 맛을 잡아주고 맛과 향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단배추, 전어김치, 배추와 곡물, 그리고 감칠맛 나는 전어 밤젓이 만나 오묘한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남해 바다와 내륙을 잇는 길목에 자리 잡은 삼천포항. 하루 종일 배가 드나들고 어시장이 서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 생선 파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립니다. 팔팔 뛰는 생선만큼이나 생기가 넘치는 이곳은 왠지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산소가 부족하니까 물 내려주는 거죠? 예예예. 그래야 여기는 이제 전부 해를 중심으로 파는 고기거든. 하루 파는 고기거든. 그런 게 살려야 되는 거라 전부 이거는 죽으면 가치가 없어. 제일 좋은 거 맛있는 거 남해 안에서 너는 돌문어입니다. 예, 이게 제일 맛있는 문어입니다. 큰 문어라고 맛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예. 삼천포항은 예로부터 다양한 수산물이 모이는 집산지였습니다. 화로뿐 아니라 선어, 어패류, 건어물도 유명하죠. 항구 한편엔 늘 생선을 말리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햇살도 좋고 해풍도 알맞게 불어와서 생선을 말리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곳 삼천포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우, 학꽁치, 달강어 등 각종 생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 머리와 뼈, 내장까지 모두 제거하지만 꼬리만은 꼭 붙여놔야 한답니다. 다른 고기 만드는 거와 틀리게 우리는 꼬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도 작업이 안 되고 서로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꼬리를 붙이는 게 우리 일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생선을 먼저 달콤하고 간간하게 조미하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서 햇빛에 널어 말립니다. 이쁘게 넣으세요. 그런데 잘 찍던데. 이렇게 며칠을 두고 잘 말린 생선에 이제 옷을 입힐 차례입니다. 꼬리에 빨간 무와 치자로 빨갛고 노란 물을 들이는데요. 그 색깔이며 자태가 마치 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화어라고 불립니다. 1935년부터 3대째 60년 동안 이 화어를 만들어 왔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음식이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생선이 오래 두고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말려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말리면 아무래도 보관이 오래되고 좀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물량도 고기도 여기 삼척항에서 많이 나고 그런 생선을 가지고 그렇게 개발한 거죠. 화어는 불에 살짝 구워 주로 간식이나 술안주로 먹습니다. 새우면 새우, 학꽁치면 학꽁치, 원료가 된 생선 고유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좀 파네. 새우 같은 건 고기는 구우면 오면은 고소한 맛이 있고 또 보고는 부드럽고 살이 또 이 달강어 같은 데는 또 조금 약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더 꼬신 맛이 나고 하여튼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다른 건어물처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화어는 다양한 밥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념을 해서 졸여 먹기도 좋고 물에 살짝 적셔서 찜을 해 먹기도 합니다. 쥐포와 아주 흡사하지만 화어의 역사가 더 오래됐으니 그 유명한 삼천포 쥐포도 어쩌면 이 음식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천만을 바라보고 있는 대포항. 요즘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전어에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대부분 부부나 이웃끼리 함께 조업을 하는데요. 말이 어선이지 두 명이 겨우 타는 조그마한 모터보트인지라 그 흔한 어군 탐지기도 없습니다. 오랜 경험에 의존해 전어를 쫓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들면은 전어가 나온다고 그걸로 진짜 직감을 가지고. 밤낮으로 계속되는 뱃일에 힘이 붙이기도 하지만 씨알 굵은 전어가 잡힐 때면 고생스러운 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부자가 된 듯 마음까지 풍성해집니다. 팔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보릿고개
식량 팔아먹고 아들 공부시키고 뭐 그게 일이지 뭐 준해서. 그물을 놓고 바로 돌아서서 잡을 때도 있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아 허탕을 치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어잡이를 그만둘 수 없는 것, 전어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 마을 어부들은 힘을 합해 공동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부 남편들이 잡아온 전어를 횟감으로 다듬어 내놓는 건 아낙네들의 몫입니다. 시집오기 전에 생선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산골 세대기 어느새 회의 달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싱싱한지. 아이고, 아직도 펄떡이고 있네요. 네. 방금 전까지 펄펄 뛰던 전어. 두어 번 칼이 왔다 갔다 하나 싶더니 먹음직스러운 회로 변해 있습니다. 애채 먹는 게 맛은 있어요. 어떻게? 진짜 고소한 맛이 있어요. 예, 달큰하게 고소하게 그렇습니다. 애채 먹는 게. 막 썰어낸 전어회는 한눈에 봐도 싱싱한 게 한 점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이곳엔 주민들이 직접 잡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구별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 산지에서 직접 맛보는 싱싱한 전어회는 별미 중에 별미죠. 뼈채로 그냥 먹기 때문에 특히 이 가을철 전어는 특히 맛이 있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전어회들을 뜨고 계시네. 여기 사천 분들은 구이보다는 뼈가 연한 전어를 말하자면 뼈째로 썰어 먹는 전어회를 즐기고 계십니다. 식감이 아주 독특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선회를 즐기는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뼈째로 즐기는 회의 경우는 일본에서 들여온 회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생선회 문화가 발달해 왔다고 합니다. 일단 횟감의 선택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횟감이라도 우리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를 즐기고 손질할 때도 탁탁 내리쳐서 씹히는 맛을 최대한 살립니다. 반면 일본은 생선을 잡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가장 좋은 맛이 나온다고 여기죠. 손질할 때도 회를 치기보다는 생선살을 저며서 혀에 느껴지는 감촉과 맛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생선의 식문화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펄떡펄떡 튀는 화르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화르의 문화죠. 반면에 일본은 죽여서 삼살까지도 먹는 선회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초밥 위주로 먹죠. 일본의 시내에 가면 초밥 간판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회 간판이 많죠. 우리는 생선회 위주로 먹습니다. 우리가 회를 먹기 시작한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중기의 학자인 이규보는 붉은 생선으로 회를 쳐서 안주를 삶는다 했고, 서거정은 흰 막걸리와 붉은 회가 꿈에도 그립다고 했으니 우리 조상님들 꽤나 생선회를 즐겼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기록적으로 보면은 우리나 일본이나 조선 중기 후에 생선회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하고 우리는 생선회를 먹었다는 역사는 기록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500년 전 공자 시대 때 이미 생선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생선의 일본말인 사시미, 초밥인 일본말인 스시가 국제 공용어가 되어 있죠. 그만큼 일본은 생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선 대국인 일본에서도 전어는 아주 귀한 생선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전어의 뼈는 추려내고 살만 곱게 떠서 먹습니다. 전어는 가시가 좀 잔가시가 많아서 배 쪽에 있는 갈비뼈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떼어내면 그냥 먹는데 무리 없습니다. 전어는 소금과 식초에 절인 다음 요리에 활용합니다. 이것 또한 자연 그대로의 즐기는 우리와는 다른 점이죠. 붉은살 생선은 약간 고유의 그 비린맛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주려면 소금하고 식초를 좀 가미를 해서 담궈 놓으면 그런 잡냄새 같은 거 없어지죠. 그리고 깔끔한 맛이 이 생선, 전어의 고유의 맛이 제대로 나오게 되죠. 혀에 느껴지는 식감을 중요시하는 만큼 곱게 떠낸 전어살에 또 한 번 칼집을 넣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이렇게 만든 전어 초밥을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이 일본인들이 가장 즐기는 전어의 맛이죠. 전어하고 고등어, 특히 이제 전어는 가을철에 초밥으로 붉은살 생선으로 최고로 치워주는 그런 초밥 종류 하나였죠. 회무침을 할 때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전어를 아주 가늘게 채 썹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장이 아닌 된장에 묻혀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즐기는 전어구이를 아예 먹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오래된 전설 때문입니다. 옛날에 일본 그 중부지방 정도에서 그 성주가 그 뭡니까 그 막내딸을 외동딸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예쁜 애동딸을 후처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그 죽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이제 그 관에다가 전어를 가득 넣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화장을 했다. 이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자식 대신 이렇게 태운 생선해서 이제 전어를 안 먹게 된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해요. 같은 전어라도 이렇게 음식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노릇노릇한 전어구이를 으뜸으로 치는데 말이죠. 어쨌든 전어 굽는 향기로 가을이 왔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유의 미각인 것 같습니다. 숯불에 구워서 고소하고 진짜 기름기가 제일 잘 하는 게 지금 막 가을철을 맞아갖고 이제 먹기 정말 좋고 고소하고.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변하지만 계절의 순환은 언제나 어김이 없습니다. 올가을도 전어의 맛과 함께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전어를
못 먹으면 겨울까지 가슴이 저리다고 합니다. 풍요롭고 또 싱싱하며 고소한 맛까지 담고 있는 이 가을에 그 맛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연이 베풀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맛으로 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사천 전어밥상에 담겨있는 또 다른 삶의 지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